제가 이 경찰 직렬에 대한 인터뷰를 이제 딱 스케줄이 잡히고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파출소는 솔직히 저희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잘 몰랐는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대략 이제 경찰분들이 임용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보통 이제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면 폭발물 처리반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화학품을 뭐 다룬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채 분들이 계신데 사이버 뭐 전담팀이라든가 이제 특채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 부서로 거의 바로 가거든요. 아 본인의 이제 네. 특기로 들어가는. 네, 지구대를 잠깐 뭐 1, 2개월 거치긴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짧게 거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건 없고요. 대부분의 이제 입직 경로를 통해서 오시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인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구대, 파출소. 그죠. 네,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해요. 지구대는 보통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? 이게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, 지구대는. 그죠. 지구대는 24시간 365일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요. 보통 이제 1급지라고 해서 이제 뭐 시단위 1급지나 이런 곳은 4조 2교대를 해요. 그래서 주간, 야간, 그리고 다음날 휴무, 그 다음에 비번 이렇게 해서 이틀이라고 이틀 쉬는 구조예요. 그래서 이틀이라고 이틀 쉬지만 만약에 다른 팀에 누군가가 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뭐 병가라든가 다른 연유로 인해서 연가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교대를 하거나 이제 쉬는 팀 중에 비번을 하는 팀 중에 이제 네, 그 대체 근무를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각 팀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대체 근무를 해줍니다. 보통 몇 분 정도 있어요? 제가 근무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명 정도 있었고요. 아 8분? 그러면 네. 총 32분 정도. 네, 그 32명에 또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32명에서 네, 33, 네. 뭐 그리고 더 많은 곳, 바쁜 곳은 또 인원이 더 많고요. 네, 그래서 10몇 명 되는 곳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대나 이런 곳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. 한 10명, 18명은 되지 않을까. 한 팀에 18분 정도? 네, 굉장히 바쁜 곳이고 이런 곳은 네,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제 팀이 더 끈끈하고 좀 그렇겠어요. 다른 팀보다 아무래도. 그렇죠. 조금 이제 바쁜 곳은 이렇게 서로 힘들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이 힘듦을 이제 밤새도록 겪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게 더 끈끈한 게 있고 힘들지만 이제 네, 같은 팀워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이 팀워크를 위해서 팀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네, 그런 편이죠. 그리고 이제 라이브 보니까 제가 라이브 얘기하는데 라이브 보니까 보통 두 분이서 같은 순차차를 네, 맞아요. 사수나 부사수 이렇게 부르죠? 네, 그래서 이제 2명이 한 조로 되어 있고 이제 한 명이 이제 권총을 차면 다른 한 명은 테이저나 가스 총을 차거든요. 아. 네, 그래서 서로 이제 그걸 달라요. 한 명은 권총, 한 명은 테이저. 이제 뭐 아침마다 이렇게 총기를 받아가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죠. 네. 권총을 받을지 테이저를 받을지 이게 보통 선택을 하더라고요. 부사수 분이 보통은 네, 권총을 내고 네. 아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 알아서 네. 좀 이렇게 하는구나. 총을 갖고 다니는 게 이게 참 무서울 것 같아요. 처음에는. 네, 그렇죠. 그 긴장도 좀 많이 되고 혹시나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총기를 쓸 일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. 그래서 항상 총기나 이런 거는 엄격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그 총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총기가 항상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로 근무 교대할 때 확인을 꼭 합니다. 근무하다 보면 이제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많이 접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이제 뭐 민간 시민분들은 그런 환경을 접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계속 찾아봐야 되잖아요.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또 이겨내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어요? 일단 근무를 제가 했던 곳은 약간
그런 강력 범죄도 있었지만 뭐 절도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것도 많았고요. 그리고 일반 가정폭력 같은 것도 많았고, 그래서 가정폭력을 나갔을 때 제가 칼 든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굉장히 위험했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칼을 들 수도 있고 이제 남자가 칼을 든 경우도 있고,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, 저는 아찔했던 순간이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하셨던 분 중에는 이제 가정폭력은 아니었는데 어떠한 이제 신고로 인해서 출동을 하셨다가 이제 종결을 하고 사건 처리를 이제 하고 왔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다시 신고를 해서 경찰관을 오게 한 다음에 칼로 찌른 경우가 있었어요. 진짜 찔렀어요?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오는 경찰관을 찔러서 아마 팔로 막으셨던 것 같아요. 그게 다행이네요. 네. 그 생명에 지장이 없으시죠?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도 있고, 일단 뭐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시체라든가 그런 거를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받은 것 같아요. 후반에는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정신적으로 이제. 그렇죠. 알게 모르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 어쨌든 일이니까 이제 뭐 그런 걸 크게 신경을 저는 쓰진 않았는데, 근데 보통은 이제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요. 뭐 주치자라든가 이런 걸로, 특히 주치자. 그렇더라고요. 이게 막 주치자들. 차에다 토하고 이러시는 분들 그냥 뭐 토하시고 뭐 이러면 되는데 뭐 술 드시고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,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가 이제 가장 힘들고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요. 이제 그냥 그때는 이제 어쨌든 술을 깰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어떤 게 힘든 건지 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. 신고가 대화가 안 되니까요. 대화도 안 되고 신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안 되고 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. 물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실 텐데.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. 그럼 사명감이라고 하죠. 그러면. 그렇죠.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본인이 푸는 노하우라는 점이 있나요? 뭐 이제 같이 근무하던 이제 동기들이나 네.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저녁에 뭐 운동 후에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한다거나, 어쨌든 운동을 해야 그런 야간 근무라든가 그런 이제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그걸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같은 취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뭐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이제 뭐 공방 같은 데서도 이제 또 아기자기하네요.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, 본인만의 취미 활동이 좀 있어요. 뭐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구대는 이틀이라고 이틀 쉰다고 했잖아요. 네, 주야 비대. 그래서 어쨌든 제가 했던 그 주간, 야간 이 시간에 근무했던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은 형사과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딱 퇴근하는 순간 머리가 맑아집니다. 딱 끝나는 업무니까. 그래서 이틀이라고 이틀 쉬기 때문에 그 시간도 좀 자기가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근무 교대를 하면서 그 다음 팀이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칼같이 이제 퇴근하고. 그렇죠. 뭐 물론 마지막에 뭐 퇴근 시간이 될 때 신고가 만약 떨어지게 되면 좀 늦게 퇴근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약간 그렇죠. 후임 근로자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약간 의리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처리, 그냥 그 마지막 사건 처리를 해주고 근무 교대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제 또 근무 교대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. 또 이제 수경님 같은 경우는 그 경찰 청에서는 아직 근무는 안 하고 있어요. 저는 경찰 이제 서에서도 이제 지금 경찰 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서에서 서에서 근무하고. 그러면 어때요? 서랑 그 이제 지구대와의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?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이제 내근 부서라서 내근직이라 이제 야간 근무가 없거든요. 현장에 나가는. 현장에 많이 나가긴 하는데 이제 그 뭐 출장이라든가 외근을 그래도 약간 내근이 더 많아요. 그래서 내근도 하긴 하지만 그런 야간 근무가 없어서 일단은 그게 너무 좋아요. 야간 근무 없다는 건 이제 9시 출근해서 6시 정시 퇴근하는. 그렇죠. 그 주말에 그런 근무 안 하고
이제 어쨌든 근데 부서마다 다 달라요. 그 본서라고 해서 또 야간 근무가 없는 게 아니고 형사분들이나 강령팀 뭐 다른 분들은 또 야간 근무를 또 돌아가기도 하고 뭐 다른 여청 수사팀이라든가 네, 다른 부서는 또 야간 근무 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수산식 근무니까. 네 그렇죠. 마지막으로 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한테 경찰 선배로서 한 말씀. 포기하지 않으면 네, 언젠가는 됩니다. 제가 아는 경찰분들 중에서도 뭐 10년을 하신 분들도 있고 8년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셔서 지금 경찰관의 꿈을 이루신 분들이 있거든요.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힘든 순간 이겨내시면 언젠가 좋은 경찰관이 더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힘드신 만큼 나중에 이제 경찰관으로서 이제 생활할 때 그냥 단순히 경찰관이 아닌 내가 어떤 경찰관이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 따뜻한 경찰관, 누군가 봉사하는 경찰관,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? 네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